올해 들어 원전 가동률이 낮아졌다는 뉴스를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3월 21일 기준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1기가 계획 예방 정비로 가동 정지 중입니다. 원전 11기가 동시에 멈춰 있는 이유는 계획 예방 정비가 예년보다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고리 원전 본부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한 원전 5기 중 3기가 계획 예방 정비 중입니다. 지난 11일 신고리 1호기가 발전 재개되기 전까지 원전 5기 중 1기만 가동됐습니다. 오늘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전망치의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 따르면 원전은 1kWh당 12g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석탄 화력이나 LNG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배출량이 적습니다. 원전은 자타가 공인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제로죠. 건설 시점에 약간의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있고 실제로 가동 중에는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제로인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원전의 대체 생산 수단은 LNG예요. 그 LNG 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그러니까 메탄을 연소시키면은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요. 원전을 세워놓고 LNG 발전소를 가동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대로 직격탄으로 그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게 되고 LNG가 특히 응축성 미세먼지라는 것을 엄청난 양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미세먼지 문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 낮은 원전 가동률은 한전, 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발전 원별 단가는 kWh당 원자력이 67.9원으로 가장 낮았고 석탄 화력이 73.9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LNG는 99.4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한전은 과거보다 약 1.5배 이상 비싼 전기를 구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1% 줄어들 경우 한전 영업이익은 약 2천억 원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원전 가동률은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전소를 갖다가 가동을 갖다가 이게 안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무런 뭐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그거는 국민 여러분들 청구서로 날아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뭐 원자력 발전 가동이 떨어지게 되니까 다른 대체 전원을 갖다 넣을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싼 전원이니까 비싼 전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으로 해가지고 한전이 적자를 봤지요.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기업 적자를 누가 메꿔줍니까? 결국은 국민이 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발전량이 낮아지면 덩달아 지역사업 지원금이 줄어 원전과 같은 대형 기저발전의 주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본 지원 사업비, 사업자 지원 사업비, 지역 자원시설세 등을 발전량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 지원 사업비와 사업자 지원 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 대비 1kW당 0.25원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시설세는 전원 발전량 1kW당 1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발전량이 줄면 지역 지원금도 줄게 됩니다. 원자력 발전량에 따라서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그 기본 지원금이 있고 이건 전전년도의 발전량에 따라서 0.2원, 2호원 kWh당 그렇게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가 당해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1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전량 감소에 따라서 올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가 2년 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에 이제 연 그게 한 240억에서 37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발전량이 줄어듦에 따라서 한 150억 정도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경제에 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수용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는 전력산업 전체에 대한 수용성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40년 이상을 고리 원자력과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또 고리 원자력하고 같이 살아야 될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면은 가동이 덜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그런 지원이 소홀한다면은 그거는 앞으로 진짜 이 상생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들의 그 원자력에 대한 그 생각도 아마 이번 계획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더라도 철저한 정비 후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을 갑자기 늘려서 지금 멈춰져 있는 기간이 늘어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고장이라든가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밝혀진 어떤 문제들을 바로 잡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사업자가 잘못으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기간이 길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원전이라는 게 안전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조금 그 기간 계획 예방 정비한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그 안전을 더 철저하게 해서 가동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가동률이 떨어졌던 건 계획 예방 정비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게 늘어났던 이유는 원자로의 안전 점검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떨어져서 문제니까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도 감내하고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원전 안전은 철저히 추구해야 하지만 낮은 원전 가동률에 따른 부작용은 전력 부문에서 원전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일시적으로 낮아진 원전 가동률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